서울의 좁은 골목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한 외국인 관광객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는 부서지고 핸드폰은 꺼진 채 길도 완전히 잃어버렸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때 한 할머니 노점상이 조용히 다가와 우산을 내밀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상하게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건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친절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어떻게 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날의 작은 행동 하나는 상상도 못할 파장을 일으켰고 그 누구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 못했습니다. 모든 건 한 그릇의 국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유튜브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조노선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였거든요. 영상에서 봤던 거리들, 야시장, 그리고 그 유명한 칼국수집까지 모든 게 기대 이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어를 잘 못자긴커녕 읽는 것도 헷갈렸다는 거예요. 비는 오전부터 잔뜩 흐리더니 갑자기 하늘이 뚝 하고 터지듯 쏟아졌어요. 조노선은 지하철을 잘못한 것도 모르고 무작정 내렸는데 나와보니 낯선 동네였죠. 핸드폰은 무심하게 배터리가 꺼져버렸고 지도도 볼 수 없었어요. 우산은 없고 캐리어 바퀴는 비에 미끄러지다 덜컥 빠져버렸어요.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된 거죠. 길가엔 노점이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은 문을 닫은 상태였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길도 모르겠고 조노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몸은 젖고 마음은 더 축축했어요. 그때였어요. 길모퉁이에 비닐 천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쪽에선 연기와 함께 매운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고개만 살짝 돌리니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이 불판 위에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조노선은 본능처럼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는데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그를 눈치채셨나봐요. 왜 이렇게 다 젖었어? 아이고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조노선은 아주머니의 말투에 묘하게 안도가 됐어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조노선에게 우산을 씌우고 간이 의자에 앉히셨어요. 그리고는 수건 하나를 꺼내서 내밀더니 국물 가득한 국수를 한 그릇 말아주셨죠. 이거라도 먹고 가, 따뜻해. 조노선은 얼떨결에 국수를 받아들고 고개 숙여 조용히 생크 유라고 했어요. 말은 안 통해도 그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낯선 도시에 홀로 서 있던 그의 마음에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돈 받지 않겠다는 아주머니의 손짓에 조노선은 잠시 멍해졌어요. 보통의 관광객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장면이지만 그에게는 이날의 기억이 오래도록 남을 거라는 걸 직감했죠. 이날 이후로 조노선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전해졌고 그는 그 한 그릇의 국수로 한국에서의 진짜 시작을 맞았던 거예요. 비는 여전히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지만 조노선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 포장마차에 머무르게 됐어요. 천막 안은 밖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아주머니가 뒤척이며 만드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그 안에서는 낯선 이방인도 잠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이름은 진아씨였어요. 조노선은 아주머니가 자기 국수 그릇에 조용히 국물을 더 부어주는 걸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더 먹을래? 하고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괜찮아, 더 먹어. 이 비 맞고 고생했잖아.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얼굴 표정이랑 손짓, 목소리 톤만으로도 조노선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이상하죠. 언어가 달라도 따뜻한 마음은 딱 느껴지잖아요. 조노선은 국수 그릇을 내려놓고 지갑을 꺼내 아주머니께 돈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괜찮다니까, 여행자잖아. 그냥 먹고 가. 그 모습을 보고 조노선도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천막 밖에서 한 소년이 환하게 젖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밝은 주황색 자전거를 끌고 온 꼬마였죠. 헬로우. 그 소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걸었어요. You okay? Welcome to Korea. 조노선은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이 소년이 진아씨의 조카 민호였어요. 민호는 우산을 조심스레 내밀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또 물었어요. 진짜 괜찮아요? 배고프진 않았어요? 그 짧은 말 속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조노선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쩐지 목이 메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날 밤 민호네 집에서 잠깐 머물게 된 조노선은 민호의 방 옆 작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비는 계속 오고 있었지만 그날 경험한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밤이었어요. 조노선은 노트를 꺼내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영어를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내 말이 들리는 것 같아. 조너선이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저녁을 보낸 다음날 아침, 동네 분위기가 어느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어제 봤던 그 국수집 근처에 있는 빵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에서 빵 굽는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문 앞을 지나가려는데 빵집 아주머니가 문을 활짝 열고 밝게 웃으셨어요. 외국인 친구 이리 와봐요. 갓 구운 빵인데 맛 좀 봐요. 조너선은 당황하면서도 고맙게 빵을 받아들고 땡큐하고 인사했죠. 아주머니는 그냥 웃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빵 하나 더 건네주셨고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해도 그런 따뜻한 마음은 다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에는 중학생 몇 명이 골목길을 두리번거리는 조너선을 보고 다가왔어요. 혹시 국수집 찾으세요? 건네받은 핸드폰 속 사진을 본 아이들이 아 저기요. 따라오세요. 하면서 조너선을 안내해줬어요. 골목 안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온다면서요. 국수집 사장님은 조너선을 보자마자 손뼉을 딱 치셨어요. 그래 많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 국수 열심히 찾아왔다면서요. 밥 한 그릇 줄 테니 안에 들어오라며 자리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을 내주면서 혼잣말처럼 말하셨어요. 기왕 온 김에 국수 만드는 것도 한번 봐요. 재미있어요. 그날 조너선은 처음으로 밀가루 반죽을 직접 만져보고 국수를 손으로 뽑아보기도 했어요.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사장님은 그냥 몸으로 보여주며 웃음 섞인 제스처로 다 알려주셨어요. 어쩐지 그 순간만큼은 언어가 필요 없어 보였어요. 오후에는 마을버스를 탔는데 조너선이 교통카드를 어디에 대야 할지 몰라서 앞에서 조금 헤맸어요. 그런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여기요, 여기다 대면 돼요. 뒤에 서있던 아주머니도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처음인 거 안다고 웃으면서요. 시장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조너선 손에 따뜻한 인절미 하나를 꼭 쥐어주시며 말했어요. 춥지? 이거 먹고 힘내요. 조너선은 말없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다 통해요. 그날 조너선은 짧은 영상 몇 개를 편집했어요.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요. 근데 그 영상엔 특별한 효과도 자막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마주친 작은 친절들을 담았죠. 국수를 뽑는 모습, 옆에서 설명해주는 손짓, 따뜻한 빵을 내밀며 웃는 얼굴 같은 것들이요. 그날 밤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날 위로해준 기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요. 저도 여행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김밥 나눠주신 거 아직도 못 잊어요. 조너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봤어요. 어디선가 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날의 따뜻한 순간들이 조용히 생각났어요. 어느새 그의 여행은 단순한 먹방이나 리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작지만 깊은 사랑의 편지가 되어가고 있었죠. 조너선은 그날도 카메라 하나 들고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헤매고 있었어요. 원래는 근처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보러 간다는 게 버스를 잘못 내려서 엉뚱한 시골길로 들어온 거였죠.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웃음이 나왔어요. 또 길 잃었네 혼잣말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들판엔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주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고요한 바람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한 농부 아저씨가 조너선을 보고 손짓하셨어요. 깜짝 놀란 조너선은 두세 걸음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시원한 거 하나 마셔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저씨는 웃으시며 조너선에게 차가운 보리차 한 병을 건네주셨어요. 손짓으로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같이 논두렁에 앉으셨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들판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조너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긴 친절히 말 대신 행동으로 전해지네. 말 없어도 다 느껴진다. 어디서부턴가 논 사이로 부는 바람이 귀에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 담긴 고요한 환영 같은 걸 느꼈어요. 그렇게 잠시 서로 다른 말을 쓰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조너선은 그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란 걸 느꼈죠. 며칠 후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이 조너선이 마을에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작은 운동장이 북적였어요. 아이들 몇 명은 형형색색의 종이로 만든 환영 문구를 들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조그만 꽃목걸이까지 줬어요. 웰컴 투 아워 스쿨. 서툴지만 힘껏 외치는 그 말에 조너선은 갑자기 울컥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사례가 들려 웃음이 나왔고 아이들도 따라 웃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간단한 영어로 서로 묻고 답하다 보니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말로 완벽하게 다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하루가 끝날 무렵 조너선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그 순간에 집중했어요. 자신이 단순히 한국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자신을 천천히 바꿔놓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조너선은 마음 깊이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한국을 기록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이 나를 바꾸고 있었네. 조너선은 요즘 믿기지 않을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자신이 본 한국의 조용하고 따뜻한 풍경들을 기록하고 싶어서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마다 댓글이 쏟아졌고 해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너선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외국분 눈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쁘게 보였다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저희 문화가 자랑스럽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요즘엔 지하철에서 길 잃은 외국인 보면 꼭 도와드리게 돼요. 조너선 님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조너선은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기가 찍은 영상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받은 메시지 중에 눈에 쏙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진아. 익숙했죠. 바로 며칠 전 비 오는 날 따뜻한 호떡을 건네주며 잠시 자신의 작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였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혼자 비 맞고 있던 외국분이 안쓰러워서요. 우리가 한 건 그냥 누구 엄마라도 했을 행동이에요. 조너선 씨 이제 비 안 맞아요. 우리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봐줘서. 밑에는 작게 마이너스 진아 아줌마 민호가 써줬어요. 라고 적혀 있었지요. 민호는 그날 포장마차 옆에서 게임기 들고 있던 중학생이었어요. 말은 잘 안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조너선을 챙겨준 친구였어요. 조너선은 메시지를 읽자마자 이상하게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너무 뜨겁고 따뜻해서 혼자 웃다가 우는 바보가 돼버린 거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저 이 나라의 이야기를 담으러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이야기 속 한 장면이 돼버렸네. 그날 밤 조너선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하나 더 편집했어요. 영상에는 특별한 배경음악도 화려한 편집도 없었어요. 포장마차 천막 아래 호떡 굽는 소리, 진아 아줌마의 웃는 얼굴, 비가 바닥에 톡톡 떨어지는 소리. 조용하면서도 마음을 자극하는 장면들만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자막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을 담으러 왔다가 한국 안에 살고 싶어진 이유. 영상이 올라가고 난 뒤 많은 이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우리 동네도 와줘요. 아줌마 너무 멋있어요. 조너선, 당신도 이제 우리예요. 조너선은 마음속 깊이 커자랐고 낯설던 나라가 이젠 조금씩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던 거죠.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걸 진아 아주머니가, 민호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준 거였죠. 조너선은 비행기를 타기 하루 전날 꼭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너무나 고마웠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가방에 준비해둔 작은 사진 앨범들을 챙겨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앨범 안엔 함께 찍은 사진들과 짧지만 진심 어린 글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진아 아주머니 포장마차였어요. 분식 냄새는 여전했고 들어가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죠. 조너선 형이다. 엄마 형 왔어. 진아 아주머니는 조너선을 보자마자 한박 웃음으로 반겨주셨어요. 이제 가요? 진짜 가지 말지. 조너선은 웃으며 앨범을 건넸습니다. 이건 저한테 정말 특별한 추억이에요. 아주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앨범을 넘기던 진아 아주머니는 어느 순간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그냥 보내야 한다니 아깝다 진짜. 그 다음엔 동네 국수집을 찾았고 항상 덤으로 만두 하나 챙겨주시던 사장님도 한참이나 웃으며 앨범을 바라보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 봄날 밭일을 도와줬던 농부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손엔 흙이 묻어 있었죠. 아, 그 외국 총각 왔네. 지금 가는 거야? 조너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앨범을 내밀었어요. 이건 짧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아저씨 웃는 얼굴이 너무 인상적이라 사진에 꼭 담고 싶었어요. 이런 걸 다 고맙네. 기회 되면 또 와. 다음엔 소 키우는 것도 알려줄게. 하루 종일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마음을 나눈 조너선은 저녁 무렵 한강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물결 위로 비친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생각보다 마음은 따뜻했죠. 작고 낡은 카메라를 세워두고 조용히 마지막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조너선입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그냥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네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제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고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조너선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번지는 한강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국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이곳에 와서 저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직접 느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땐 더 좋은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겠죠. 영상은 그렇게 고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조노선은 카메라를 조용히 끄고 막연하게 느껴지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닌 마음속에 또 하나의 집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조노선은 생각했어요. 이 모든 걸 책으로 남겨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며칠 전 만났던 출판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목은 마음에 남았던 그 말 그대로였죠. 카인드너스 인 코리어. 조노선은 영웅이 아닌 그저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한 순간들을 담아내는 것도 누군가의 가슴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몇 달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조노선이 한국에서 찍었던 영상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유튜브 구독자들이 늘어나는 정도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더 큰 반응들이 따라왔죠. 어느 날은 한 중학교 선생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조노선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배려에 대해 배웠다고. 그냥 수업 시간에 말로만 설명할 수 없던 감정을 조노선 영상 덕분에 아이들이 느끼게 됐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날엔 간호학과 학생들 몇 명이 댓글을 남겼어요. 병원 실습 중에 조노선 영상 속 한국 사람들의 다정한 모습이 생각나서 환자 한 명 한 명을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가족이 조노선한테 DM을 보내서 아이에게 해외여행 전의 영상들을 일부러 보여줬다고 했어요. 낯선 곳에서 누구든 먼저 따뜻하게 대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였대요. 세계 이곳저곳을 계속 여행하면서도 조노선 마음속엔 늘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돌아다녀도 사람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게 됐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순간에도 그 안에 숨어있는 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올린 마지막 영상. 화면 속 조노선은 예전보다 더 단정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솔직했죠. 혹시라도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길 가다 비에 젖은 누군가를 만나면 우산을 한번 같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예요. 짧은 침묵 후 조노선은 조금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그냥 영상 하나가 끝난 건데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뭔가 마음속에 따뜻한 걸 하나씩 남겨둔 채로 화면을 닫았죠. 이젠 조노선이 어디에 있든 그의 영상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로 살아남고 있었어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오고 간 기록으로요.